천하대사는 작은 데서 일어난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도덕경 제63장. 대체로 일을 잘 성사시키는 사람들은 천하의 대소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에 부딪히면 당황해하고 작은 일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쉽게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흔히 문제에 대해 원망하기에 문제 처리에서도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도 주밀하지 않기에 발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큰 일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착수해야만 큰 일이 점차적 쉽게 성사가 된다. 경전 사례 1. 구겨진 종이를 발견한 포드.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기 전 그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었다. 당시 포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실력이 자신의 실력보다 월등함을 깨닫고 이번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면접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포드는 문어기에 구겨져 버려진 종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드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네, 좋습니다. 포드 선생.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채용되었습니다. 포드는 너무 뜻밖이어서 물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나은 것이 없었는데 저를 채용한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응시한 앞에 몇 사람은 확실히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과 달랐습니다. 당신은 사소한 일도 내다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만 큰일만 볼 줄 알았습니다. 짐작컨대 큰일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일까지 볼 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큰 일도 볼 줄 안다고 생각되어 당신을 채용한 겁니다. 이로부터 포드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여 회사 이름을 포드 자동차 회사라고 하였다. 방 하나도 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쓸 수 있겠는가? 자기 신변의 사소한 일에도 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큰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교훈이다. 경전 사례 2. 편자의 박을 못이 부족했던 탓. 1485년 보스워스 전쟁을 시작하는 그날 아침, 리처드 3세는 마부에게 사랑하는 준말을 준비하도록 했고 마부는 준말을 끌고 장제사에게 갔다. 빨리 이 말에게 편자를 박으시오. 폐하께서 이 말을 타시고 출정하려 하오. 그러자 장제사가 대답했다. 저는 이 며칠 동안 줄곧 말발굽에 편자를 박느라고 눈코 뜰 새도 없었습니다. 지금 편자가 없으니 어디 가서라도 구해와야 하니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소. 아무거라도 대체하여 사용하시오. 장제사는 할 수 없이 쇠꼬챙이를 가져다 네 토막으로 자른 뒤 납작하게 두드려 4개의 편자를 만들어 말발굽에 댔다. 그런데 마지막 말발굽에 편자를 박을 못이 없었다. 그러자 장제사는 마부에게 2개의 못이 부족하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부는 그럴 시간은 없고 임시 변통이라도 할 수 없겠소? 하고 짜증을 내며 말했다. 지금 있는 못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3개의 편자보다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장제사가 대답하자 마부가 다시 물었다. 능이 붙어 있을 수는 있소?
그렇지만 꼭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좋아, 우선 그렇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폐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겁니다. 곧 전투가 시작되었다. 리처드 3세는 준말을 타고 앞장서서 정검을 휘두르며 돌격을 외쳤고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이때 리처드 3세가 탄 말이 한번 기우뚱하더니 바닥에 쓰러졌고 리처드도 역시 땅바닥에 곤두박질했다. 그의 곁에는 떨어져 나간 편자가 나뒹굴었다. 리처드 3세가 말고삐를 잡지 못하게 되자 준마는 놀라서 저 멀리로 달아났다. 리처드가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적군은 이미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리처드 3세는 검을 휘두르면서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한 마리의 말이 나와 국가를 멸망시켰다. 잠시 후 리처드 3세는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 화근의 원인은 바로 편자의 박을못이 한두 개 부족했던 것 때문이었다. 실패는 흔히 큰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중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처세가 엄격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역시 세심하지 못한 데서 실수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일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완성한 하나로 되는 것이다. 없음에 쓰임이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곳에 바퀴통으로 모여도 그 속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고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 제11장. 우리는 노자가 천명한 유와 무로서 사고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무나 유, 허상적인 것들이나 물질로 인하여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만을 바라고 착실하게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비운 상태로 세상을 대할 때 진정으로 얻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전사례 1. 찻잔에 공간이 없으면 찬물이 넘쳐난다. 일본의 한 대학교 교수는 자기는 이미 선에 대한 깨달음이 고심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겨 하루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사를 방문하여 자신이 선사를 만나러 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아무 말 없이 다만 교수에게 차를 따라 대접했다. 찻잔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선사는 묵묵히 차 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따랐다. 교수는 참다 못해 선사에게 말했다. 선사님, 차는 이미 찻잔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붓지 마십시오. 교수의 말을 들은 선사는 그제야 주전자를 내려놓고 찻잔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지금 당신은 마치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찻잔을 비우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의 내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속이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어찌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사례 2. 99점을 매긴 까닭. 중국의 유명한 공예미술가 이박생의 예술품은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 귀빈들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다. 그는 50여 년간 줄곧 아름다운 옥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1958년 그는 북경 옥돌 가공회사에 입사하여 직원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옥돌을 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그는 단순하게 옥돌을 가는 작업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드는 일로 인식하였다.
1961년 이윽고 이박생은 견습생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의 예술품을 완성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이박생의 작품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작품에 대해 최종 99점을 매겼다. 이박생은 한편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물었다. 본래는 100점을 줄 수도 있는데 왜 1점을 깎았습니까? 그러나 옥돌 장인들은 웃으면서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 후 한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문 기사들이 1점을 깎은 것은 너에게 더 진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만약 100점을 줬다면 너는 현 상태에서 만족해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이박생은 자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30세에는 최정상급의 옥돌 장인이 될 수 있었다. 변화무쌍한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수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유익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자기 내면이 풍부해질 수 있다. 천하대사는 작은 데서 일어난다.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도덕경 제63장. 대체로 일을 잘 성사시키는 사람들은 천하의 대소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에 부딪히면 당황해하고 작은 일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쉽게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흔히 문제에 대해 원망하기에 문제 처리에서도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도 주밀하지 않기에 발전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큰 일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착수해야만 큰일이 점차적 쉽게 성사가 된다. 경전 사례 1. 구겨진 종이를 발견한 포드.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기 전 그는 한 회사에 취직을 했었다. 당시 포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실력이 자신의 실력보다 월등함을 깨닫고 이번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면접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포드는 문어기에 구겨져 버려진 종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드입니다. 그러자 면접관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네, 좋습니다. 포드 선생.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채용되었습니다. 포드는 너무 뜻밖이어서 물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나은 것이 없었는데 저를 채용한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응시한 앞에 몇 사람은 확실히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과 달랐습니다. 당신은 사소한 일도 내다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다만 큰일만 볼 줄 알았습니다. 짐작컨대 큰일만 볼 줄 아는 사람은 작은 일까지 볼 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큰일도 볼 줄 안다고 생각되어 당신을 채용한 겁니다. 이로부터 포드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 자동차 회사를 창립하여 회사 이름을 포드 자동차 회사라고 하였다. 방 하나도 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쓸 수 있겠는가? 자기 신변의 사소한 일에도 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큰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교훈이다. 경전 사례 2. 편자의 박을 못이 부족했던 탓. 1485년
보스워스 전쟁을 시작하는 그날 아침, 리처드 3세는 마부에게 사랑하는 준말을 준비하도록 했고 마부는 준말을 끌고 장제사에게 갔다. 빨리 이 말에게 편자를 박으시오. 폐하께서 이 말을 타시고 출정하려 하오. 그러자 장제사가 대답했다. 저는 이 며칠 동안 줄곧 말발굽에 편자를 박느라고 눈코 뜰 새도 없었습니다. 지금 편자가 없으니 어디 가서라도 구해와야 하니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소. 아무거라도 대체하여 사용하시오. 장제사는 할 수 없이 쇠꼬챙이를 가져다 네 토막으로 자른 뒤 납작하게 두드려 4개의 편자를 만들어 말발굽에 댔다. 그런데 마지막 말발굽에 편자를 박을 못이 없었다. 그러자 장제사는 마부에게 2개의 못이 부족하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부는 그럴 시간은 없고 임시 변통이라도 할 수 없겠소? 하고 짜증을 내며 말했다. 지금 있는 못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3개의 편자보다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장제사가 대답하자 마부가 다시 물었다. 능이 붙어 있을 수는 있소? 그렇지만 꼭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좋아, 우선 그렇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폐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물을 겁니다. 곧 전투가 시작되었다. 리처드 3세는 준말을 타고 앞장서서 정검을 휘두르며 돌격을 외쳤고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이때 리처드 3세가 탄 말이 한번 기우뚱하더니 바닥에 쓰러졌고 리처드도 역시 땅바닥에 곤두박질했다. 그의 곁에는 떨어져 나간 편자가 나뒹굴었다. 리처드 3세가 말고삐를 잡지 못하게 되자 준마는 놀라서 저 멀리로 달아났다. 리처드가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적군은 이미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리처드 3세는 검을 휘두르면서 성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한 마리의 말이 나와 국가를 멸망시켰다. 잠시 후 리처드 3세는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 화근의 원인은 바로 편자의 박을 못이 1-2개 부족했던 것 때문이었다. 실패는 흔히 큰일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한 중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기에 대한 처세가 엄격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역시 세심하지 못한 데서 실수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일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완성한 하나로 되는 것이다. 없음에 쓰임이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곳에 바퀴통으로 모여도 그 속이 비어 있어야 수레로서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고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그 방 안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경 제11장. 우리는 노자가 천명한 유와 무로서 사고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무나 유, 허상적인 것들이나 물질로 인하여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산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만을 바라고 착실하게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비운 상태로 세상을 대할 때 진정으로 얻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전사례 1. 찻잔에 공간이 없으면 찬물이 넘쳐난다. 일본의 한 대학교 교수는 자기는 이미 선에 대한 깨달음이 고심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겨 하루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사를 방문하여 자신이 선사를 만나러 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선사는 아무 말 없이 다만 교수에게 차를 따라 대접했다.
찻잔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만 선사는 묵묵히 차 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따랐다. 교수는 참다 못해 선사에게 말했다. 선사님, 차는 이미 찻잔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붓지 마십시오. 교수의 말을 들은 선사는 그제야 주전자를 내려놓고 찻잔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지금 당신은 마치 이 찻잔과 같습니다. 이미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찻잔을 비우지 않는 한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의 내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속이 가득 차 있기만 하다면 어찌 다른 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 사례 2. 99점을 매긴 까닭. 중국의 유명한 공예미술가 이박생의 예술품은 국가 지도자들이 외국 귀빈들에게 선물로 주기까지 했다. 그는 50여 년간 줄곧 아름다운 옥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였다. 1958년 그는 북경 옥돌 가공회사에 입사하여 직원들이 우통을 벗어던지고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옥돌을 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그는 단순하게 옥돌을 가는 작업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드는 일로 인식하였다. 1961년 이윽고 이박생은 견습생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의 예술품을 완성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이박생의 작품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작품에 대해 최종 99점을 매겼다. 이박생은 한편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어물었다. 본래는 100점을 줄 수도 있는데 왜 1점을 깎았습니까? 그러나 옥돌 장인들은 웃으면서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 후 한 장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문 기사들이 1점을 깎은 것은 너에게 더 진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다. 만약 100점을 줬다면 너는 현 상태에서 만족해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이박생은 자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30세에는 최정상급의 옥돌 장인이 될 수 있었다. 변화무쌍한 사회 현실에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충분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수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유익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자기 내면이 풍부해질 수 있다.